안녕하세요. 오늘은 명화의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명화는 다들 아시겠지만 무슨 일 아시죠? 저는 사실 저번에 몇 번 이렇게 직업 관련해서 에피소드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저는 방사선사입니다. 저는 어린이집 교사랑 되게 다르게 사람들이 딱 방사선사라는 거를 들었을 때 어떤 일을 하는지 그렇게 크게 잘 유추하지 못하거든요. 맞아. 그리고 유추를 해봤자 가장 많은 분포를 형성하고 있는 엑스레이실에서 맞아. 일반 촬영실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을 이제 떠올리기가 쉽거든요. 방사선사 직업이 어떻게 구분이 되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방사선사라는 것은 어쨌든 방사선을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 흔하게 말하는 아까 그 엑스레이도 사실 방사선의 일종이에요. 방사선에는 되게 많은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사용하는 용도가 다 다르고, 그 중에서 우리 인체의 내부를 영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게 이제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래서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것이 엑스레이입니다. 근데 엑스선으로 사실 영상도 찍을 수 있지만 어떤 에너지를 갖고 그거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요. 우리 몸에 있는 우리 장기 또는 어떤 뭐 뼈나 우리 내부에 있는 어떤 곳이든 장애나 질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정확한 건 영상을 촬영해서 확인하는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몸으로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이러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발견할 수 있고, 설령 통증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통증만으로는 어떤 병명이다라고 진단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의사들이. 그러면 의사들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정확한 영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상을 촬영해주는 사람이 방사선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은 우리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방사선이 나오는 어떤 장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 면허가 없는 사람들은 그 장비를 다룰 수 없는 거죠. 방사선사는 일단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영상을 촬영하는 영상의학과 선생님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엑스레이, CT, MRI, 초음파 이런 것들이 어디에 속하느냐? 영상의학과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있는 어떠한 걸 치료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에 어떠한 질병이 있는지 진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영상의학과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방사선에 대해서도 되게 종류가 다양하다 했잖아요. 그 중에서 엄청 에너지가 엄청 높은 방사선을 이용하면 세포를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 몸에 있는 종양, 악성이든 양성이든 종양 세포를 고설량, 고에너지 방사선으로 죽이는 그런 치료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 분야에서 일하는 선생님인데, 방사선 종양학과라고 해서 종양세포를 치료하니까, 종양세포를 사멸하니까 방사선 종양학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말 그대로 장비를 운용하는 거예요. 그 방사선 종양학과 전공의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과 함께 암 환자들이 내원을 했을 때 과로 그 환자들이 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치료 계획을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치료 계획도 짜고, 그 치료 계획이 잘 맞는지 평가도 하고, 그 평가를 했을 때 적정해야 이제 치료에 들어가겠죠. 그런 일들을 모두 다 같이 하고, 암 환자들이 왔을 때 치료 자세를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할 것인지를 다 짜고 해봐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의적으로도 한번 치료를 해봤을 때
이렇게 모의적으로 치료를 해봤는데, 정확하게 치료가 잘 되겠구나. 이 정도 설량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치료를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방사선사가 수립을 합니다. 계획을 그럼 수립해요. 전무희 선생님이랑 되게 같이 할 그게 많겠네요. 맞아요. 정무의 선생님과 일을 하기도 하고, 이건 또 병원마다 좀 다른데, 정무의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플랜을 계획하는 때도 있지만, 사실 정무의 선생님들이 없는 병원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과 이렇게 직접 같이 플랜을 수립하고, 그러니까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게 돼요. 이렇게 치료 계획이 완전히 다 수립을 해서 적정성도 평가를 했는데, 너무 적정하다라는 평가가 됐을 때, 또 이게 치료가 될 치료비가 너무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사실 이걸 진행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치료실로 그 계획이 같이 넘어오고 치료실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이 그 계획을 가지고 이제 환자들을 이제 응대를 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치료실이에요. 그래서 치료 계획실에서 선생님들과 여러 전공의 선생님들이 계획한 그 계획들을 가지고 저는 이제 그대로 치료를 해드리는 거죠. 그럼 방사선 종양학과에 있는 방사선사 선생님들도 치료실이랑 치료 계획실로 나눠서 근무를 하시는 거네요. 맞아요. 이제 핵의학 분야라고 해서 핵의학? 핵의학. 핵의학. 핵의학이라고 해서 사실 그런 영상의학과처럼 영상을 촬영하는 일이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암이 어디에 분포하는지, 어디에서 조금 이상 발현을 하는지, 이거를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인데, 이거는 좀 특이하게 방사선 장비를 이용해서 방사선을 쏜다기보다도 방사능이 있는 약을 환자들이 직접 먹거나 주사를 맞아서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몸속에 투여를 해요. 그러면 그게 몸속에서 방사선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거나 어떻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 방사선 눈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무생무치. 보이지도 않아요. 어쨌든 뭐 어떻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를 감지해요. 어떠한 장비로 감지를 해서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분야가 크게 있어요. 제가 좀 장소가 좀 바뀌었죠? 제가 이동을 조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는 방사선 치료를 하려면 방사선 치료를 장비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장비를 운용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그 장비가 매일매일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는지, 조금의 오차는 없는지 확인을 해야 돼서, 사실 모든 선생님들이 아침마다 일찍 와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약 한 3-40분 가량의 정도 관리라는 거를 해요. 그래서 저도 마치 아침마다 이 장비에 하나하나 다 잘 맞는지 점검을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오차 범위 내에 있고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면, 그때 이제 제 시간에 예약된 시간대로 환자분들 치료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몇 가지 궁금한 것들 질문을 해볼 건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영상의학과, 방사선 종양학과, 핵의학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세 가지의 근무 환경이라던가 급여라던가 이런 것들에 차이점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사실은 환경 같은 경우를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동적이고 가장 바삐 움직이는 곳은 영상의학과 같아요. 왜냐면은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한 환자를 치료하는데 시간이 다 다르지만 그래도 평균 10분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치만 영상 찍는 데는 몇 초, 진짜 막 1초 만에 딱 찍고 끝나기 때문에 가장 바삐 움직이고 동적인 좀 환경은 영상의학과인 것 같고, 방사선종양학과는 그렇게 많은 사진을 찍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치료를 함에 있어서 이것저것 확인할 게 되게 많고 준비해야 되는 준비 작업들이 많아요.
그냥 치료대와 환자만 있어서 될 게 아니라 그 환자를 고정하고 자세를 똑같이 재현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 환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고정 용구나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막 약도 먹어야 되는 환자분들도 있어. 이런 걸 하나하나 신경 쓸 것들이 되게 많아서 다른 부분에서 되게 바쁜 것 같아요. 해기학과도 마찬가지. 제가 해기학과는 근무를 안 해봐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똑같이 바쁘지만 가장 정적이지 않을까 나름 좀 추측을 해봅니다. 급여 같은 경우는 사실 과가 다르다고 해서 다르진 않고 병원 내에서는 사실 직군마다 좀 급여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 직군 안에서도 얼만큼 연차를 쌓았는가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고, 당연히 연차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호봉이 쌓이니까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런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무 시간이 길어지거나 연장 근무를 할 경우, 특히 만약에 연장 근무가 야간이 포함이 되면 더 수당이 배로 붙어서 더 많이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그 세 가지 과 중에서 명화가 특별히 방사선 종양과를 선택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왜 방사선 종양학과에 왔는지는 사실 근무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실습을 하면서 어떻게 선생님들께서 일을 하는지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너무 이제 영상의학과처럼 그렇게 많이 동적인 환경보다는 비교적 조금 더 앉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저에 잘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되게 단순한 이유기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후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제 분야에 되게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더 만족도도 있고 훨씬 좋습니다.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근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은 명화의 앞으로의 직업적인 대략적인 계획? 이런 게 궁금해요. 사실 가장 제가 하고 싶었던 목표를 하나는 이뤘어요. 하나가 뭐였냐면 전문 방사선사라고 해서 그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한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어느 정도 근무 경력과 기간이 이수가 되면은 전문 방사선사라는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에 합격하는 게 제 목표인데, 제가 올해 여름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제가 일하고 있는 방사선종양학과 치료 분야에 전문 방사선사 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가 일단 하나는 이뤘는데, 그래도 이 전문 방사선사 시험을 합격했다 해서 완벽히 이 전문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사실 저는 진짜 세 발의 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 배워야 되는 것들도 많거든요. 사실 의학적으로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서 치료에 조금 더 부족함 없이 하는 게 제 목표이고, 제가 지금 다룰 수 있는 장비가 손에 꼽는데, 사실 앞으로 더 많은 장비들이 나올 것이고, 지금 이미 병원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장비들 중에 아직 못 다뤄본 장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비들을 하나씩 이렇게 다뤄보면서 이렇게 체득하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출근을 하면은 30-40분 정도 제가 먼저 장비를 관리를 한다 했잖아요. 장비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는지, 어떤 오차는 없는지, 뭐가 장비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 확인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일이 다 끝나면 그날의 환자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쫙 리뷰를 하죠. 오늘은 어떤 환자를 치료할 것이고,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는 미리미리 예약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에 대한 정보를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사실 매일매일 다른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환자가 오지 않는 이상은 한 환자가 보통은 4회에서 거의 뭐 한 20회, 30회 이렇게 치료를 하기 때문에 한 달, 두 달은 매일 얼굴을 봐요. 치료하는 동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자인지 이름만 들어도 얼굴이 바로 떠오르고 어떤 환자인지 바로 알아요. 그렇게 환자에 대해서 정보를 다 파악을 하면은 이제 치료를 시작하죠. 그럼 그 환자를 한 환자를 치료할 때마다 그 환자가 방사에 잘 들어가고 있는지, 오늘 횟수가 잘 맞는지, 종양이 얼만큼 변화가 있는지, 몸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거를 매일매일 확인을 하면서 치료를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다 우리의 계획대로 잘 맞았을 때, 오류가 없을 때 치료를 다 완벽히 수행을 하고 환자들을 안전히 그 치료대에서 내리고 또 다음 환자를 준비하고, 그래서 이거를 거의 반복을 해서 저는 혼자서 제가 저희 선임 선생님과 함께 담당하는 환자가 하루에 2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막 바로 점심시간 되고, 점심시간에서 점심 후딱 먹고 또 돌아오면은 또 금방 또 오후 시간 돼서 오후 일과 마치고, 되게 정신을 엄청 집중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되게 바빠서 여유가 막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치료에만 집중하고 이렇게 몰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제가 몰입을 해서 시간이 빨리 가는 근무가 저한테는 되게 잘 맞아서 지금 아주 만족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소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나중에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생기면은 그때 더 추가적으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미있으셨거나 재미없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